여야는 오늘 20대 국회 첫 의장단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는 20대 국회 각 정당에 주목받는 새 인물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3전 4기 끝에 서울 강북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대변인으로 아주 낯이 익으실 텐데 네. 드디어 이제 국회 의원 자격으로 출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그저께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어요. 네. 저로서는 의정활동의 첫 번째 1호 법안인데요. 발의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네. 보고해야 되니까. 정론관이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이 있어요. 예. 한 1000번쯤 거기 서봤을 거예요. 대변인 활동 오래 해서. 예. 이거 떨리더라고요. 그때가 또 다르시죠? 예,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국회의 뭐 구석구석의 지리도 알고 또 뭐 활용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초선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정말 남다르고요. 예. 1호 법안 발의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진짜 정치 면허증을 이제 네. 땄구나. 예. 운전면허증 따듯이 따서 첫 그 시험 운행을 한번 해봤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책임감도 커지고 임무가 더 막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네, 서울 강북구 을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만큼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저한테는 뭐 사실상 고향이에요. 10살 때 올라와서요. 네.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올라와서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키우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근데 서울이 또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이른바 강남구와 비견되는 예. 그런 곳으로서의 강북구. 그래서 뭐 서울에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강남구. 네. 한편 강북구는이라고 하면서 낙후된 어떤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안타깝고 아쉬운 게 많은 거죠. 그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개발 욕구도 있고요. 문화, 교육, 환경과 관련된 여러 좀 다른 좀 여건이 네. 좀 마련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강북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어른들이 보다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을 구비한 그런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멋진 변화를 하겠다고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강북구의 새로운 활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민들을 위한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 또 큰 그림을 봐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의 의정활동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부자들 다시 부자 되고 가난한 집 아들 그냥 다시 가난한 삶을 살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 일련의 부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된다 그러면 상위 1%가 가져가고 상위 10%가 가져가는 부의 비중이 너무 편중됐습니다. 거의 예.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상의 수치를 넘어서서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강남역에서의 어떤 묻지마 살인 사건 그리고 구의역에서의 이런 스크린도어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다 같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에 반응하는 정도가 과거에는 아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았다 치면 지금은 공동의 분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회 양극화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통합력, 단결력 완전히 저는 깨질 거라고 보고요. 정치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어떤 균형을 찾아내고요. 또 통합력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일에서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인 박용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야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잠깐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참지를 못하고 이 사회에 분노가 가득하게 돼서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도 법안 발의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호 법안, 재벌 개혁 관련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게 된 이유 궁금하고요. 또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사회에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렇게 내놓는 공익법인인데요. 공익법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대기업의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어떤 뭐 의결권을 위해서 행사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위한 부의 그 편법적인 어떤 승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공익법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아예 이제 차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옥죄는 법안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굿 프렌드, 좋은 친구는 자기 친구의 탈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불편해하는 처방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벌에게 굿프렌드 좋은 의사 역할을 하고 싶고요. 재벌과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인 권력 이런 부분들을 어떤 탐욕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벌의 저격수가 아니라 재벌의 좋은 친구고 또 대기업의 좋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법인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첫 번째 법안이니까요. 주목해 주시고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20대 국회 첫 의장단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의장단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요? 어렵게 당선이 되긴 했는데 우리 의장단이 사실은 다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야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특히나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절에도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을 이끌면서 또는 여당의 그 당대표도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요. 여야의 처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경우의 국회를 가지고서 어떤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전체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잘 해나가실 분이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20대 국회가 사실은 20대 하면 청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젊은 국회로서 좀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적절한 의장단이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도 젊은 국회 패기 있는 초선 의원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